아르케요 모조모.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하와입니다. 네, 그간 잘 여러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더워졌죠. 네.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6월 20일 기준으로 34도, 거의 이제 35도를 웃도는데 아직 6월 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6월인데 7월, 8월, 9월까지는 더울 텐데 그러니까요. 약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집에서는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에어컨을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고양이가, 저희 집 고양이가 장모종이다 보니까 빙빙이가 개구호흡을 시작하더라고요. 더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막 온갖 쿨매트랑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선풍기랑 이런 걸로는 더위가 잘 식혀지지 않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제 이렇게 틀고 있는데 전기세가 어쩔 수 없이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고지서가 안 왔는데 저희 집에도 그 양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점점 더워지니까 이제 애들이 시원한 곳이나 약간 나무 원목 위에나 아니면 시원한 데에서 이렇게 철푸덕 엎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미리 에어컨 틀고 나오곤 하는데, 참 이게 에어컨을 트는 거는 또 당연히 마땅히 애들은 더우니까 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 트는 만큼 내가 또 에너지를 쓰는 맞아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스스로 소화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빙빙이가 오늘 시시의 집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시시의 고양이인 빙빙이가 대답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 그 에어컨이 다행히 인버터형이라고 하죠. 네. 정속형이랑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한때 에어컨 없던 시절에 이제 에어컨 살 때 막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집은 다행히 인버터라서 이게 오히려 한 번 켜놓고 이제 그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에너지 사용량이 확 줄어서 이런 경우에는, 인버터의 경우에는 쭉 틀어놓는 것이 차라리 훨씬 에너지 사용 면에서 덜 이게 부담이 되는 형태라고 하고, 정속형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켰다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또 껐다가 다시 또 켰다가 하는 게 훨씬 이 가게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맞아요. 모르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에어컨 모델이 정속형인지 인버터인지에 따라서 운용을 다르게 하시면은 좋겠다고 합니다. 빙빙이가. 그리고 제가 얼핏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정속형 에어컨이었어가지고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바로 뭔가 25도, 26도 적정 온도를 틀어놓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최저 온도로 세게 틀어놓고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면 그때 이제 25나 26 자기가 원하는 적정 온도를 해놓는 게 더 약간 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에어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와랑 제가 둘이 같이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초반에 그때 1년이었나요? 우리 에어컨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같이 산 게 언제였냐면 17년, 18년? 네네네. 이때 이제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네네. 이제 새로 이사를 오면서 에어컨이 없는 이제 집이었죠. 집에 그때 9옥이었죠. 이사한 게 9옥이고 아무런 옵션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중고 그 가게, 전자제품 가게 막 찾아다니면서 세탁기 사고 필수 가전 같은 거 이제 막 다 사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이제 에어컨은 그냥 우리 없이 살자. 그리고 그때는 또 젊고 좀 더 패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야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심도 많고 나름대로 이런 활동도 에너지 하고 문제에 더 나은 어떤 지속 가능한 지구를 꿈꾸는데 선풍기로 버틸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야심차게 맞아요. 에어컨을 들이지 않기로 서로 다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대차게 패배했죠. 네, 그 해가 정말 너무 심하게 더웠어요. 기록적인 폭염이었죠. 네. 선풍기를 이미 각자 한 대를
방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 대로 안 돼서 저는 막 중고로 에어 서큘레이터가 선풍기보다 시원하다. 공기를 막 순환시켜줘가지고 막 이래서 에어 서큘레이터까지 해서 막 밤에 자려고 2대를 하나는 상반신, 하나는 하반신 이렇게 해서 강풍으로 틀어놓는데도 공기 자체가 이제 막 푹푹 찌니까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와랑 저랑 이 뭐라고 하죠? 그 아이스 젤 있잖아요. 겔로 돼 있는 이 팩들을 막 여러 개를 구해가지고 그걸 꽝꽝 얼려서 그거를 막 그 선풍기 앞에다가 막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바람이 막 시원하다 이래서 막 그렇게도 하고 생수통 얼려가지고 안고 자고 에어팩도 막 안고 자고 대고 자고 막 이랬는데 자다가 그렇게 하고 자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에어팩이 이제 제 등 뒤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에어팩이 터진 거예요. 이제 이불에다가 막 다 묻고 막 그래서 제가 하와한테 가가지고 언니 일어나봐. 에어팩 다 터졌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그거를 다 빨고 뭘 하고 그랬던 밤이 있거든요. 네. 그 선풍기 앞에 주방에서 쓰는 그 수세미 올려놓는 이 거치대? 스텐 맞아요. 거치대 같은 거를 이제 선풍기 앞에다가 선풍기 이제 날막에 걸어놓고 그 위에 손수건을 싼 아이스팩을 맞아요, 얹어서 맞아요. 조금이나마 냉기가 나오는 바람을 맞고 자면 잠을 잘 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런 않았습니다. 것도 다 해보고 맞아요. CC가 말한 것처럼 아이스팩 껴안고 자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열대야가 심하니까 그 카페에 마감하는 시간까지 바깥에서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카페는 너무 추워요. 맞아요. 시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페는 여름인데 한겨울처럼 너무 추워서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뭐 민소매 입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나가면은 이제 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버티려면 무조건 긴 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안에 이제 반팔을 입고 가서 하루 종일 버텨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스 음료도 마시면 안 돼요. 따뜻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속은 차갑고 겉은 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차피 덥기 때문에 그 냉기를 한 움큼 안고 맞아요.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냉방병에 시달렸었고 맞아. 그리고 친구 집으로 피서를 갔어요 저는.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에어컨을 나중에 샀고 네. 에어컨을 사기 전에 결국 저희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깨워서 우리 모텔이라도 가서 자자.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예약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숙소를 잡아서 저 같이 갔어요.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잤대요? 저만 혼자 잤는데 그날? 따라갔던 다른 기억이 친구들 나는데. 가신 거니까 저 혼자 잤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막 우리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막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닌데? 2번이나 그랬나? 저는 그런 2번 기억이 그랬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혼자 뭔가 네네. 그 쿰쿰한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모텔에서 혼자 잤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심하게 더위를 낯섰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버텼죠. 버티니까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 다음 해에 샀죠. 네, 다음에는 구매를 하고 정말 저희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화장실에서 잘 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타일 맞아요. 바닥이 제일 시원하니까 맞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하다가 어쨌든 에어컨을 구매하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 문명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에너지를 열심히 빌려 쓰면서 지내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시간들이 다시 좀 더 떠오르면서 아 뭔가 올 여름도 이렇게 빨리 더위가 찾아오기도 했고 또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올 여름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뭐 예상되고 있다라고 벌써부터 뭔가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폭염 아니고 폭우요? 네, 폭우가 예상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마가 한 몇 년 전부터 엄청 길어졌잖아요. 맞아. 일찍 그러면서 오기도 했고. 피해들이 홍수 피해나 이런 게 엄청 강했는데 사실 이게 뭐 폭우가 온다고 해서 뭐 덜 덥거나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 날씨도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뭔가 생태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벌레들이 더 그런 기후나 환경에서 서식하는
그 생명체들이 더 오래 있다 보면은 또 다른 생명체들이 자리를 잡거나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뭐 그런 문제들도 또 있는 것 같아서 이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중간송 잠깐 듣고 와볼까요?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정호. 네, 저희가 그 에어컨을 한번 쓰지 말고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사실 계기가 뭐 그냥 없으니까 뭐라기보다도 사실 그때의 어떤 다짐들이나 결의 같은 게 있기도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져가 봤는데 제가 한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살지 말지 고민하면서 더운 여름을 나눈 때에 글쓰기 모임을 친구들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썼던 글이 이제 이 에어컨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제 마음속에 딜레마를 담은 글이었어요. 그 제목이 별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고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글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 중에서 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가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기사에서 발췌해와서 썼었는데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 실내기를 가동하는 데에는 전기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10대를 한 번에 틀 수 있는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풍기 수십 대를 돌리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곧 당연하게도 어떤 화력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실외기에 있죠. 에어컨 실외기에. 그래서 에어컨의 실외기는 이 실외기 안에 있는 냉매가스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 실내기를 통해서 차가운 가스를 내보내고 이 열기는 다시 이제 바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게 차가운 어떤 공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그때 막 알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그런 원리였는데 그게 네네. 모두 어떤 뭐 정속형 인버터형 에어컨이 다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이 냉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사용되는 이 냉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기도 하고 또 이 실외기 팬이 돌아가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것 또한 바깥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알기 쉽게 밖에 에어컨 실외기들 설치되어 있는 막 가게나 이런 데 지나가면 열기가 뜨겁죠. 열풍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콘크리트 지면에 흡수가 되니까 도시 안에서는 특히나 더 열대야나 열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매해 전 지구적으로는 이 평균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가구당 에어컨 보유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얘기들이 지금 다 기사에서 발췌했던 내용인데 대부분 가정이 다 목조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거의 90% 가정이 24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한다고 하고 또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산층 개발도상국들의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보급 확산도 이제 에어컨 수요를 부른다고 해서 아마 이게 2018년도 쯤에 나와 있었던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전 지구적으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 이 에어컨을 활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냉매가스를 사용하는 것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천들 뭐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뭐 배달 음식 받을 때 일용 안 쓰기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이런 거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없이 살 수 없는 건데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데미지를 많이 입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내가 하고 있는 다른 것 이게 상쇄되는 문제가 또 아니니까 좀 딜레마를 많이 느껴서 이런 글을 썼었고 사실 그 고민들에서부터 조금 안일해져 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에어컨 더우면 틀고 뭐
밖에서 일회용품 사가지고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 역시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풍족하지 않은데 우리가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뭔가 지구인으로서 나도 생존을 하면서 좀 보존을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이 벌어진 현상에 비해서 내 실천이나 뭐 행동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늘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와도 자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잠깐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지난 화에 말했던 것처럼 그 10대 후반쯤부터 이제 청도 삼평리 밀양 송전탑 투쟁을 알게 되고 연대를 하게 되면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에너지 소비에 관해서 되게 고민이 계속 있었던 시점이었고,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이 에어컨을 쓰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개인이 에어컨을 쓰지 않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 에너지 정책이나 이 제도 차원, 정부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여름을 에어컨 없이 나보면서. 근데 지금 한국은 정말 이 아무런 기후 대응에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또 지난 8일에 이제 밀양 행정대집행 10주년 맞이해서 10주년이라기보다는 10년을 맞이해서 이 윤석열 핵폭주 원천 봉쇄 결의대회에 밀양까지 가서 다녀왔는데요. 그 결의대회에서 5월 31일에 발표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내용을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 핵폭주를 원천 봉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조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또 핵발전소 신규로 3기 건설, 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게 뭔가 핵 잠수함, 항공모함에서 쓰던 이 원전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50 넷제로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 핵발전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결국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의 수요를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환경 단체들에서 큰 반발과 함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이 계획들은, 이런 의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막 살펴보다가 녹색연합의 성명문 중에서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발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말해주는 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 연료 발전과 핵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쓰레기, 온실가스, 방사능, 그리고 핵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하에 같이 분류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전원으로 핵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이 한데 묶여야 마땅하다. 현재 필요한 것은 탈화석연료,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계획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이 말을 탁 치면서 읽었고, 저는 이 개인의 어떤 개인 차원에서 실천의 이슈가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전환해야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2018년에 저에게 너 그냥 에어컨 써!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계속 운동은 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보내고 싶은 좀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시시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떤 2018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그 마음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다른 면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너무 나의 어떤 개인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에 약간 죄책감을 느껴서 좀 억눌리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그거 나의 생존에 필요한 일은 기꺼이 과하지 않게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이걸 뭐 공론화하는 데 애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나의 뭐 한마디라든지 이런 걸 보태는 방향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되게 재밌는 캠페인을 하나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주최해서 만든 기후 대응 이의 있음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청소년 기후 행동 검색을 해보시면 이 캠페인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웹사이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후 대응 이의 있음이라고 하는 로고 이미지가 이렇게 쫙 중간에 떠 있고, 약간 그 구글 그 맵에서 구글 어스인가? 그 약간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그런 지도 위에 되게 귀엽고 익살맞은 어떤 말풍선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게 먹구름에 비가 내리는 얼굴도 있고 말풍선도 있고 약간 불도 있어요. 이게 아마 뭔가 기후 위기에 뭔가 지구 온난화 이런 걸 뜻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 팀에서 그 2020년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고 해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헌법 소원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어떤 기본권을 지킬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힘을 실어줄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익살스러운 풍선 하나하나, 말풍선 하나하나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걸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를 한 거였고, 요 홈 화면에서 지도를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보낸 이 말풍선들이 그 지도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나도 할 말 있어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기후 대응 의있음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되게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등장해서 청기. 이걸 청기라고 하네요. 이 청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캠페인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도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이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청원 같은 거 동참할 때 맨 마지막에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게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응원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었는데, 이 기후대응 의있음에서 이 캠페인을 같이 기획하신 분들은 머리를 되게 잘 아이디어를 쓰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쓰는 거 어려워하니까 그것도 되게 쓰기 쉽게 게임처럼. 마치 게임처럼, 그리고 뭔가 주문할 때 옵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말들 단어들을 하나씩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 또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재미난 어떤 기획과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기후대응 이의 있음을 검색하셔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프로그램 매니저나 마케터의 입장으로서도 되게 배우는 게 많은 캠페인이었어가지고 뭔가 일꾼으로서도 배울 게 많은 어떤 캠페인이었다. 네. 맞아요. 되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좀 그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냉큼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번 지금부터는 좀 실제로도 건강하고 좀 지구에게도 건강한 방식으로 여름을 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오나요? 아니, 광고는 없고요. 아쉽게도 요모노 짧은 버전 송을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모조모. 지금부터는 앞서서 조금 약간 진대를 또 했잖아요. 맞아요. 진지한 대화를 원래 했기 재미하기로 때문에 했으니까. 네, 지난 화에서도 저희가 좀 진대를 나눴어가지고 약간 다음 화에는 재밌는 얘기 하자라고 했었던 것을 잊지 않고 맞아요.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하는 일이고 잘 맞아요. 살아 있어야지 또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건강하고 지구에도 좀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생활의 지혜를 속속들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저의 어떤 그 생활 꿀팁. 생활 귤팁 생활 귤팁. 생활 귤팁과 뭔가 각종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정보들을 생생 정보. 생생 정보통 수준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까지 들어야지 맞아요. 이거를 들을 수 있다. 맞아요. 그 사실은 근데 조금 조회수를 위해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요런 것들 많으니까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 할 거긴 한데 네네네. 그렇긴 해도 좋습니다. 저희 어떤 지혜를 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혜인지 모르겠어. 정보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조금 이 카테고리들을 좀 나눠봤는데 네, 일단 우선 먹는 것부터. 네, 먹는 것부터고 먹는 것 중에서도 더우면 마시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음료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조금 맞아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조건 저도 요즘엔 출근을 하잖아요. 저 친구가 저걸 물고 온 건가요? 게 아니라 저 자동이에요. 저게 지금 시작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끌게. 썼어? 오늘 좀 우당탕탕해. 미안해. 이제 이 집에서는 못하겠다.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집에서 해야 될것 아니야. 괜찮아.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출근을 딱 하면은 바로 이렇게 주방에 내려가가지고 일단은 뭐 페퍼민트 티나 녹차나 좀 이렇게 향긋하고 시원한 거 있잖아요. 개운한 차들을 일단 뜨거운 물에 조금 풀어가지고 이렇게 우려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냉침차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걸로 아침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먹고 있고요. 또 저는 여름에 보리차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시원한 보리차. 그래서 좀 덥지만 불 앞에서 거의 한 1, 2리터를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그 큰 그 유리 병 있잖아요. 물병. 거기다가 쫙 담아가지고 그 냉장고에 이제 넣어놓고 먹으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에 배탈 나면은 또 따뜻한 보리차 마시면은 되게 탈수에 좋기 때문에 보리차를 마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그 차 마시고 이런 거에 조금 빠져가지고 막 차랑 이렇게 다구 같은 것도 조금 사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팟캐스트 여둘톡에서 또 광고로 나왔던 브랜드인데 맥파이 앤 타이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차를 좀 더 캐주얼하게 마시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브랜드인데 여기 들어가면 뭐 되게 베이직한 다구들도 판매하고 차를 직접 이제 그 커피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게 뭐 어떤 노트인지 막 이런 것들도 다 써주시는데 저는 최근에 쑥차랑 보이차를 숙성된 보이차를 마셔봤는데 둘 다 냉침해서 먹기에도 너무 좋고 쑥차는 우리는데도 시간이 정말 안 걸려가지고 되게 좋아서 이 쑥차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과일을 우리가 또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과일 맞아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방울토마토로 그 바질을 하고 해가지고 과일 청을 만들었었잖아요. 바질 토마토 청이라고 하나? 바질 에이드 토마토 청? 바질 토마토 청? 바질 토마토 청. 바질 토마토 청. 바질 방울 토마토 청? 네. 을 만들었는데 손이 조금 가긴 하지만 그거 하나 해놓으니까 탄산수 사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만들어 먹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저는 몸에 열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진짜 여름 되면 요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더워서 입맛 뚝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이 시원한 거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수박 주스 그쵸. 태국에서는 땡모반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각종 프랜차이즈에서 이 수박 주스들을 그쵸. 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약간 가게에서 파는 수박 주스는 맛이 없을 것이다. 그거 다 설탕 맛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되게 괜찮은 가게들이 있다 얘기를 해서 이제 이디야랑 투썸이랑 이제 이런 거 좀 먹어봤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괜찮더라고요. 네. 너무 설탕 맛이 많이 나지도 않고 이 수박의 어떤 시원함을 잘 살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두 군데 안 드셔보셨다면 드셔보시면 좋겠다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약간 그 아삭아삭한 음. 수박이 약간씩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디야랑 맞아요. 투썸 저도 추천을 조금 드리고요. 저는 그 초당 옥수수를 여름에 꼭 먹어야 한다고 여름에만 팔죠. 생각합니다. 음흠. 사실 저도 매년 뭔가 챙겨오는 건 아닌데 재작년이랑 올해랑 초당 옥수수를 빼먹지 않고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 번은 그냥 올해는 마켓컬리에서 그냥 좀 할인하길래 시켜서 먹어보았고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니 해도 그 가게 같은 데서 농장에 가가지고 직접 주문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그 차 추천할 때 말했던 그 여들독 최근화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추천해준 그 농장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냐면 잠시만요. 희끄네다. 희끄네. 기억이 좀 나는데 희끄네? 네, 희끄네. 희끄이에요? 아니면 희끄예요? 희끄네 농장. 희끄네 농장. 희끄 아버지가 직접 판매하시는 제주 농산물이고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서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 한번 품절이었다가 다시 물량이 풀렸었는데 제가 그때 딱 바로 겟을 해가지고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또 드시면은 초당 옥수수는 여러분 아시죠? 생으로도 드실 수 있다는 거. 생으로 드셔보시면은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을 하는 게 새로운 맛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고 그 과즙이 정말 맛있고 쪄먹어도 진짜 맛있고. 옥수수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과즙 수준으로 진짜 달달한 옥수수의 그 즙을 한 입에 느끼실 수가 있어서 진짜 하나를 잡으면은 찐 옥수수보다 더 멈출 수 없이 먹게 되는 맛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또 초당 옥수수로 약간 콜드 스프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완두콩 스프나 토마토 스프처럼. 그래서 그렇게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초당 옥수수 추천드리고 또 뭐 여름 과일인 뭐 복숭아, 참외, 포도, 거봉 이런 것들도 많이 먹어야지 또 맞아요. 기운이 여름에는 기운이 버틸 수 나기 있습니다. 때문에 과일을 또 많이 사 드셨으면 좋겠고 또 과일 사는 곳도 좀 맞아요. 몇 군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은평구 주민분들 집중하십시오. 네, 은평구에서는 제가 시시한테도 추천을 했던 곳인데 맞아요. 유진상가 대원상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알죠. 유진상가에 있는 대원상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이 배달 플랫폼에서 이용을 해봤는데 여기가 과일이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는 뭘 시켜도 실패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추천드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망원시장이 또 과일이 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망원시장은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한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손쉽게 과일을 만나보실 수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또 언니네 텃밭도 있는데 여기는 여성 농부 분들이 이제 자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냥 플랫폼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도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멜론이나 여름 과일들이나 여름 작물들이 엄청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명절 때마다 또 명절 꾸러미들도 판매하시고 하셔가지고 언니네 덮밥도 추천드리고 그냥 평소에 식재료 사실 때도 여기 이용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과일 사려고 과일 사는 용으로 언니네 덮밥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장 보는 것도 그렇게 시간 내서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그 어글리어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브랜드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어글리어스는 이제 품질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외형이 조금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판매가 어려워진 그런 농작물들을 다 모아서
판매를 해주시는 곳인데요. 이 어글리어스에서 저는 매주 혹은 이제 격주로 이 야채들을 이렇게 골라서 받아보기도 구독 서비스로 해먹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철 과일 중에서도 특히 과일은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외형이 예뻐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시장 안에서는. 그쵸. 근데 어글리어스에서의 제철 과일들은 뭐 무농약이나 아니면은 유기농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하게 제철 과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실 수 있어서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여름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약간 비건으로 몸보신할 수 가능하면.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구글 지도를 좀 탈탈탈 털어봤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곳이 여기가 아직도 운영을 하는지 한번 여기가 안국에 있는 마루 자연식 김밥이라고 하는 분식점이거든요. 근데 비건 분식점이에요. 가게도 되게 협소하고 어떤 그 인사동 상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호박식혜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호박식혜가 이름이 좀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호박을 별로 안 좋아해서 호박식혜? 별 맛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편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호박식혜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호박식혜가 이런 맛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준 곳이고 여기에 호박식혜를 시키면 약간 그 살얼음이 같이 들어있는 진짜 차가운 잔에 살얼음을 동동 띄운 호박식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뭐 비건 김밥이랑 뭐 비건 떡볶이랑 그리고 비건 콩치킨, 양념 콩치킨 같은 걸 파세요. 그걸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 이것이 바로 극락?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에 되게 좁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새들도 진짜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참새들과 함께 약간 그늘에서 조금 더운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인사동에 있는 마루 자연식 김밥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망원에 있는 대한부엌 풀에서 가가지고 저희가 그 청귤 메밀 소바 같은 거 먹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별미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그 메밀이 찬 성질의 음식이니까 여름에 더위를 되게 잘 내려주는 것 같고 또 여기 대한부엌 풀이 그러니까 가게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시원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되게 소담하게 딱 나오는 그 여름 그릇 한 그릇을 콩국수도 파셨던 것 같고 먹으실 수 있어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 진짜 제일 빨리 좀 내리고 싶을 때는 저는 그냥 오이 있잖아요. 그냥 오이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오이를 그냥 벅벅 이렇게 겉에만 씻어내고 벗겨내가지고 그냥 아그작 씹으면은 그것만큼 이렇게 좀 한 번에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음식도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오이를 그냥 먹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 유튜브에 최하정님이 레시피 올려주셨던 그 오이김밥 있잖아요. 오이김밥을 한번 해먹어 보고 나서는 꽤 자주 해먹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냥 맨 김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단촛물? 네, 단촛물 만들어가지고 밥에 살살 묻히고 그냥 김, 밥, 오이 통으로 그러고 나서 뭐 쌈장을 원하면 쌈장, 뭐 초장을 원하면 초장 이렇게 해서 그냥 찍어 먹으면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감칠맛이 나고 시원하면서도 맞아요. 든든하게 한 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 전혀 안 쓰고 하실 수 있는 요리니까 정말 오이 싫어, 나 오이 못 먹어 인간 이런 게 아니라면은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이거는 못 참죠.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 맨으로서 또 빙수를 여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한겨울에도 빙수를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비건 중에서는 빙수가 정말 원탑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카페 거북이입니다. 정말 이곳은 여기가 이제 베이커리도 같이 하시는 곳이라서 케이크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카페 거북이의 빙수 사실 제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좀 달라가지고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빙수를 망고 빙수를 먹었거든요. 당장에 한 그릇을 더 시킬까 고민을 했지만 살짝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 먹지 못했는데 정말 그 망고도 정말 생망고를 이렇게 가득 넣어주시고 여기 막 복숭아도 하시고 막 가끔씩 막 무화과 같은 것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과일들로 빙수를 하시니까 꼭 한번 카페 거북이 빙수와
케이크는 같이 잡숴보셔라 하는 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아이스크림까지 가보면은 아이스크림도 정말 다양한 이 가게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순역 근처에 있는 상수역 근방에 페렌콜이라고, 정말 이 제가 소개해도 아,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페렌콜에 부심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인턴십 탐방 학교 프로그램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이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러.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메일을 써가지고, 아, 제가 고등학생 어디고 무슨 뭐인데, 제가 채식에도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사장님께 뭐 어떻게 해서 이 아이스크림 시작하게 되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거의 2010 한 2년? 3년? 이 정도 때였는데 그때부터 페린콜은 있었어요. 홍대 쪽에. 지금은 상수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미 비건 아이스크림, 비건 소르베 아이스크림들을 늘 그 메뉴에 포함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특이한 점이 그 술이 들어간 성인들을 위한 어떤 젤라또도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메뉴에 올려두시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게 다양한 재밌는 맛들로 젤라또를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지금은 상수역에 있고, 여기도 늘 소르베류의 비건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되게 크리미한 류의 비건 아이스크림도 되게 많이 팔고, 매번 이렇게 그 메뉴가 바뀌기도 해서 가보시면은 아주 맛있는 이 비건 젤라또의 세상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케미라고 하는, 여기는 비건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완전 비건, 올 비건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여기는 그 해화에서 조금 더 위쪽에 강북? 창경공로 그쪽에 한성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있었는데, 조금 그 서울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가기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긴 한데, 제가 한 번 가봤었거든요. 정말 벼르다가.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다양한 맛의 실험을 많이 하세요. 네, 다양한 맛의 네. 실험을 많이 하시고, 네. 여기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 같을 때 비건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맞아요. 막 주문을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뭐 파르페나 요런 것들도 메뉴 개발을 하셔가지고 게시를 하시는데, 이게 비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맛이 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맛있는 아이스크림들이 되게 많고 되게 예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SNS에 뭔가를 뽐내고 하시는 것도, 기록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되게 좋아하실 곳이다. 오늘의 요즘의 맛은 뭐가 있죠? 지금 이 아케미 크림 브릴레라는 메뉴가 있는데, 망고 패션 후르츠 크림 브릴레. 괜찮으세요? 네.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종류도 있고, 지금 막 제주 블러드 오렌지 요거트 또 보시면은 오디 레몬 요거트, 이런 어떤 종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미 말로만 들어도 상큼하고 시원한 메뉴들이 막 있고요. 네. 또 사실 저희가 은평에서 이 혁신파크가 운영되고 있을 때는 달량이라고 하는 비건 이 디저트와 레스토랑을 함께하고 계신, 여기서도 막 두유 아이스크림과 이런 것을 먹으면서 여름을 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최근에 발견했던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었잖아요.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달량도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여기는 두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세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바로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뽑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다른 혁신파크 아닌 곳에서 이제 가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너무 서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긴 하지만,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또
맛있는 비건 가게나 비건 디저트들로 여름에 날 수 있는 정보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곳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도 또 마침 마포구에 있는데 한 곳은 GLT라고 하는 젤라또 가게고 또 한 곳은 피에트라라고 하는 가게인데요. 여기 두 곳 다 비건 메뉴가 있는 젤라또 가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그 페린콜과 비슷하게 이제 다양한 맛의 어떤 젤라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비건 아이스크림들이 옵션이 있고, GLT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그 주문을 하러 가면은 그 맛 옆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고, 그 맞아요. 스티커의 의미가 뭔지를 사장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비건은 뭐 비건 이렇게 써져 있고, 또 다른 거는 약간 호불호가 뭐 갈리는 맛, 뭐 이렇게 도전적인 맛. 도전적인 맛, 스테디셀러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주문을 할 때 맞아요. 되게 재밌게 고를 수 있고, 피에트라는 막 가지수가 엄청 많진 않은데, 메뉴 가지수가 많진 않은데 좀 뭔가 약간 프리미엄 재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젤라또를 개발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젤라또 덕후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젤라또 덕후가 맞고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또 맛있는 비건 젤라또 가게가 있다면 너무너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나는데, 그 젤라또 가게는 아닌데 그 풀무원 지구식단 그 브랜드에서 그 젤라또가 출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게 한 컵에 한 3,500원인가 되게 비싸긴 한데, 그게 또 가끔씩 마트 같은 데서 1+1 세일을 할 때가 또 있답니다. 특히 초코 맛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또 눈에 불을 켜고,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안 팔릴 거라 가지고 조금만 버텨보면은 할인이 조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마셔가지고 풀무원 지구식단 젤라또 초코 맛을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보신 음식에서 이게 요리를 하면서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도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뭐 비빔면, 들기름 막국수, 냉라면, 열무국수, 강된장찌개,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냉라면. 정말 그냥 우리 그냥 보통 먹는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끓이는데 평소에 끓일 때보다, 사실 이거 유튜브에 레시피 검색하시면은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근데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라면 끓이는 시간 안에 훨씬 시원한, 뭔가 꽤나 대접할 만한 음식을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꼭 한번, 요리하기는 싫은데 조금 제대로 먹고 싶을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김밥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입어야 제일 시원할까? 제일 맞아요. 안 더울까? 이게 이제 여름에 매일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최대 고민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조금 긴 옷을 저는 늘 챙겨 다녀요. 아까 완전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에어컨을 되게 많이 트니까 그게 그 긴 옷이 없으면, 겉옷이 없으면 되게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얇은 린넨 셔츠나 뭐 가디건 같은 걸, 여름용 가디건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뭐 얇은 자켓 같은 걸 챙겨서 다니고요. 그리고 그냥 자켓을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좀 긴팔 셔츠를 저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에는 오히려 살갗을 드러내는 것보다 좀 더 가리는 게 더 시원하니까 좀 그렇게 긴 바지를 입는 것 같고, 또 약간 바지류는 좀 더 반바지나 긴 바지나 뭐 긴 치마나 입는 게 괜찮은데, 특히 약간 저는 상의 쪽이 덜 더워야, 좀 햇빛을 덜 받아야 덜 더운 것 같아가지고 긴 셔츠를 입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뭐가 생각났었는데, 소재 면에서 그 지금도 계속 말했지만 린넨 같은 아주 얇고 통기성이 좋고 파스락파스락거리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는 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 같다.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좀 반대로 입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상체는 가볍게, 상체는 뭐 나시나 아니면 얇은 반팔이나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토피가 또 있다 보니까 이 열을 좀 받으면 이걸 물로 좀 씻고 싶거든요. 늘 차가운 기운을 이렇게 확 얹고 싶어가지고 나시나 반팔이나 이렇게 입고, 오히려 이 하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 반바지나 짧은 옷을 입게 되면은 이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그
천 시트에 닿는 감촉이 사실 되게 찝찝하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 호선에 따라서 네네, 다르긴 한데 이게 오히려 그 이렇게 시원한 그 소재로 되어 있는 그 지하철을 타면은 너무 차갑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주로 이제 위에는 가볍게 하고 그리고 밑에는 오히려 얇은 긴 바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주로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에어컨이 약해서 힘들면 힘들지 강해서 막 힘든 적은 막 많진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가디건과 긴팔을 챙겨 다니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좀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복장 외에 또 조금 생각해 본 것은 이제 여름에는 샤워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씻으니까 뭔가 씻는 용품을 뭐라고 하지? 바디워시 용품들, 네, 그거 세면 용품들, 세면용품? 세면 도구 같은 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것도 유명한 거긴 한데 맞아요. 제가 또 여름에 애용을 하는데 닥터브로스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유기농이고 비건인 브랜드인데 여기에 페퍼민트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갑다는 소문이 네, 있던데요. 이게 올리브영에도 대용량으로 팔고 올영 세일 때 또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요거가 겨울에 쓰면 큰일까지 나는 바디워시예요. 겨울에 쓰면은 정말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샤워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바디워시인데 엄청 그 쿨링감이 있고 화한 느낌이 온몸에 들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이걸 바꾸진 않았는데 조만간 닥터 브로너스 페퍼민트 바디워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어떤 쿨링 샴푸나 네네. 쿨링 샴푸 바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구밭에서도 쿨링 말씀드리려고 샴푸 바 했어요.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작년에 써봤었는데 동구밭은 이 발달장애인 생산자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이 브랜드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로 샴푸바, 뭐 세안바 이런 게 다 나왔어가지고 그 설거지 바도 제가 열심히 썼었는데 쿨링 바가 궁금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닥터브로너스 같이 막 정말 막 그렇게 몸이 막 시려워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은은하게 좀 이렇게 상쾌한 어떤 느낌으로 예전에 이 헤드앤숄더에서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꽤나 시원했어가지고 뭔가 너무 막 강한 자극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에 뭐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 너무 이제 열기 같은 게 몸에 많이 쌓이면 뭐 팩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상 안에서도 뭔가 마스크팩 같은 거 많이 사셔가지고 냉장에서도 사용하면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겨울에는 그걸 따뜻한 물에 이렇게 넣어서 해도 좋다고 하던데 여름에는 냉장 마스크팩 하는 것도 또 추천드리고 또 무엇보다 선크림을 필수로 얼굴과 몸에 바르고 다니시는 것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선크림도 요즘에 뭔가 그런 크루얼티 프리나 비건 맞아요, 제품이나 맞아요. 또 이제 해양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선크림도 잘 바르고 다니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여기 침구 얘기도 또 써놨어요. 근데 또 맞아요. 최근에 실시가 제가 샀죠. 구매를 침구를 하나 샀으니까 했으니까. 하나 또 추천해 주시면 바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너무나 열이 나서 결국은 에어컨을 뭐 켜고 자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자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열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견이라고 하죠. 그런 소재들 사용을 하거나 최근에 한번 사본 것은 냉감 원단이라고 뭔가 또 신소재가 뭐 요즘에 개발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무슨 휴비스 인증을 받은 무슨 원단 이렇게 해서 한번 사봤는데 뭔가 보기엔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약간 그냥 얇은 싸구려 커튼 같은 느낌인가? 나 또 호갱이 돼버린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풍기 켜고 샤워하고 그 냉감 원단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불 덮고 자니까 꽤나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도 저희 집 빙빙이도 제가 이제 뭐 씻고 나서 아직 그 자리에 안 갔는데 자기가 먼저 그 냉감 원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늘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괜찮은 소비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냉감 원단으로 된 이 침구나 뭐 베개 커버나 이런 거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 말 못했던 게 전 안 써봤는데 써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생리용품 중에서 생리대가 그 아마 제가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저는 있으면 한번 사볼까 싶은데 쿨링 생리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저는 사실 생리용품은
특히 여름에는 이 생리대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생리컵이나 뭐 탐폰이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 쿨링 생리대 한번 저는 좀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정말 이 닥터 브루노스가 주는 종류의 어떤 시원함과 차원이 다르게 그렇다는 이 경험 어떤 썰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혹시나 제가 구매를 해오게 된다면은 좀 주변에 한번 사용담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게 또 동남아에서만 약간 맞아요, 파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더우니까 그게 충분히 개발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시의 그 쿨링 생리대를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먹는 거랑 뭐 입는 거랑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열치열입니다. 맞다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맞다이로 즐기는 방법, 사실상 물에 퐁당 빠지는 게 그쵸. 정답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 최애 바닷가를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애 바닷가, 저는 딱 이 최애 바닷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렸을 때의 추억이 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의 고향이 또 부산 다대포이기도 해서 다대포도 정말 고즈넉한 이 바다, 낙동강과 연결되어 있는 바다가 있는 곳이라서 저희도 여름철이면은 어렸을 때 이 부모님과 손을 잡고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했던 또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 최애 바닷가로 이 다대포가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대포는 부산에 있는 그 바닷가이기도 하면서 지명이고요.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맞아요. 바로 앞에 산과 바다가 같이 붙어 있는 바닷가이고 되게 낙조로 유명한 곳이어서 그리고 그 파도가 되게 세지 않고 잔잔해서 다이버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핑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 되게 좋은 곳이라고. 네네. 그 해수욕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너무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이 많고 맞아요. 유명해서 아마 다대포에 오시면은 굉장히 훨씬 한적하게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최애 바닷가라고 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강원도 놀러 갔을 때 뭐 바닷가 뭐 가보기도 했었고 유명한 뭐 경포대라든지 뭐 안목 해변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보긴 했는데 아직 최애는 아니었고 제주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10년 만에 갔을 때 거기 되게 예쁜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던 바닷가는 아니었어가지고 여기 꼭 한번 와서 여름에 수영해야지 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김영이었나?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예뻤던 바닷가는 제주의 어느 바다였던 것 같고 제주도 바다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가봤어가지고 제주 바다는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제주 바다에 여름에 꼭 들어가서 놀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좀 들어서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주의 어느 바다라고 좀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민 수영장들을 다 이제 오픈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한 군데 좋은 곳 좀 골라가지고 뭐 이 지수협 이 운영하는 멤버들과 혹은 야르케 멤버분들이랑 한번 번개로 좀 한적한 날 평일날 뭔가 어떤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가보면은 재밌겠다. 좀 피서를, 서울에서의 피서를, 도심에서의 피서를 즐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근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이 한강 수영장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도 약간 추천을 드릴 만한 되게 작은 워터파크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봤었는데 통일 워터파크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마른 워터파크는데 그냥 수영장 되게 긴 레일이 되게 넓은 레일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레일은 라인으로만 따져 있고 그냥 긴 직사각형의 이제 풀이 있는 거죠. 대형 풀이. 그리고 그 풀을 그 중심으로 이제 그 긴 변 쪽에 그 오두막들이 다 있어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수영장 이용료랑 그 오두막 이용료를 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와서 뭐
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먹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샤워실도 다 따로 있고 이게 되게 입장료가 한 15,000원인가? 되게 쌌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놀기가 좋아요. 물도 진짜 깨끗하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도 갈 수 있다고 하면 꼭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위에가 다 이렇게 하늘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되게 날씨 좋은 날 가면은 완전 파란 하늘, 여름 하늘 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 서울 통일 워터파크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강 수영장들도 그 사람 많은 맛에 가는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여기도 또 다 서울 경기권이어서 또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좋은 명소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쭉 노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사실상 이제 한 카테고리씩 얘기만 해도 한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넣어봤습니다. 꽉꽉 채워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뭐 또 시원한 공간에 가서 뭐 이렇게 액티비티를 즐긴다거나 맞아요. 하는 것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름에 이렇게 여름 밤을 즐기는 방식으로도 또 여름을 더위를 피해서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러분들만의 좀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시고 저희가 매번 마지막에 안내드리는 메일 주소로 의견을 주셔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 그 팟캐스트 올라가는 플랫폼에 댓글 달아주셔도 또 다음 시간에 모아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주시고 마음껏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모조모. 아르케의 요모조모를 공유드리는 요모조모 시간인데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아르케에 아주 경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대전의 이제 퀴어 문화축제 사랑이주 이 행사에 아르케가 공동 주최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7월 6일 토요일에 아마 이 아르케에서 함께 가고 싶은 멤버분들과 아르케의 깃발을 들고 이제 대전에서의 퀴어 문화 축제를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자리를 함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퀴퍼가 지금 이제 1회를 준비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다양한 반대 세력들에 그쵸.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또 내고 있기도 하고 또 대전의 시장도 이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발언을 또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입장문도 주최 측에서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무사히 그래도 안전하게. 환대하는 마음을 대전 시민분들께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 받으면서 퀴어 문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7월 6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재밌게 즐겁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7월에는 정말 주말마다 여기저기를 이렇게 이동하는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제천의 덕산 청년마을에서 지역 반상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르케 멤버분들 꼭 시간 빼두셔서 물 좋고 맛 좋은 덕산에서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이 좀 어떻게 아르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나 블루칼라 여자 일기 클럽은 지금 이제 4회차 작가님과의 북토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북토크가 즐겁게 진행이 되었을 거라서 저희가 SNS로 좀 소식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작가님도 오시고 저희가 안테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아트스테이 2호점에서 성산 2호점. 네, 성산 2호점에서 공간 지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작가님과 함께 그간 3회차 동안 진행했던 북클럽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일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자로서 어떤 이야기들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횡설수설 말을 했는데 어쨌든 생에 대한 이야기와 나의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SNS로 이 북토크 소식은 전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SNS 소식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찾아서 시즌2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족을 찾아서 첫 번째 시간을 들었었고, 하오가 이제 가족을 찾아서 시즌2를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책 읽으셨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족을 찾아서 2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회차를 함께 했고, 가족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번역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클럽 장인 그 무수가 되게 파격적으로 첫 회차부터 이 클럽의 문화로 제안하는 것이 이제 존댓말을 쓰지 않고 편하게 평어를 쓰는 문화를 바로 이제 도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르케안에서는 사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안에 서로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존댓말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기본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평어를 쓰는 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뭐 써보니까 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냥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평어를 쓰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 얘기를,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뭔가 나만 이렇게 이 어떤 가족 문화나 제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 답답해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문제로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건설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자기 얘기하면서 나머지 회차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찾아서 시즌1에서는 정말 눈물과 콧물이 매번 이렇게 회차마다 나왔었는데, 이 시즌2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기다려지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나의 아젠다를 팔리는 이야기로 만들기, 클럽장 상주님과 하는 이 워크숍이 4회차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수요일로 끝이 났습니다. 한 달이 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는데요. 이 상준님이 어쨌든 이 광고 전공으로서 마케팅 경력 이제 10 몇 년 차로서 이제 또 지금은 모두의 문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길을 걸어 나가시면서 이 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대중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는 이야기로, 팔리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회차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저는 이 캠페인 전략이나 오히려 이런 방면으로는 뭐 교육도 들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또 이게 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광고라고 하는 것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단계별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당장에 이걸 제가 4번 워크숍을 함께 했다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혹은 아르케를 막 갑자기 누군가에게 잘 뭐 팔 수는 없겠지만은 좀 그 시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앞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계속 좀 생각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년에 이제 하와가 또 상준님과 함께 했던 모두를 위한 카피라이팅 들으면서 그 이후로 뭔가 컨텐츠 만들 때도 계속 그때 했던 이야기들 생각하신다고 했던 게 또 떠오르면서 저한테도 되게 오래오래 그게 영향이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또 아르케에서 7, 8월에 진행될 클럽들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외부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나 팔로워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클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르케 인스타그램 소식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중간송 듣고 오겠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정호. 오늘의 또 소감을 나누면서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확실히 많이 더워졌구나, 더워서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구나를 조금 느꼈던 오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또 이런 회차가 있으면 또 더 즐겁게 재밌게 하는 회차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아쉬움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을 잘 만들어 가 보려고 하고요. 또 7월 달에 아르케 차원에서 함께 하게 되는 좀 바깥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건강하고 즐겁게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어쨌든 지난 회차랑 저희가 똑같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똑같은 환경이긴 한데 이 집에 어떤 구조물이 하나가 캣휠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들어오면서 이 고양이가 공간에 살고 있는 고양이 빙빙씨께서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과 운동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하셔가지고 네. 조금 중간에 소음이 있어서 아마 편집이 다 어느 정도 되어서 나갔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조금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막 갑자기 빙빙이가 콘센트를 뽑아버려서 네, 조명이 다 나가게 조명이 나가고 그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 네. 콘센트도 잠시만요. 네, 공유기도 네, 공유기도 네. 나가고 그랬어가지고 흐름이 계속 끊겨가지고 흐름이 좀 계속 끊겼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그 말하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하다가 계속 말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고 뭔가를 신경 쓰는 와중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뭔가 사실 지금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녹음이 된 건지 사실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 그런 걸 파악하면서 지금까지 한 막 적은 애써서 없지만. 노력을 막 한 적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파악이 셀프 피드백이 안 되는 어떤 화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네네. 그런 화여서 조금 더 다음에는 정돈을 잘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CC가 말했던 것처럼 더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좀 정신 없으니까 이게 집중해서 말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니까 또 이런 우당탕탕 썰들도 맞아요. 같이 나눠야지 네네. 또 이렇게 만만하게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저희도 더 잘하게 될 거니까 요모조모의 성장 추세라고 네네.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당탕탕 여름나기 4화는 6월 27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음 라이브 일정 관련해가지고 공지를 드리자면 7월 4일 목요일에 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제 저녁에 약간 교육을 듣는 게 있어가지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이렇게 네. 좀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청취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모조모에 혹시나 감사한 광고 문의나 아니면 또 감사한 사연, 소감,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지금 나눠드리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a-rch@kc-sc.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감사히 모든 어떤 의견들과 이야기와 광고 문의를 받을 예정이니까요. 얼마든지 열려있으니 문의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팟캐스트에 대한 리뷰나 후기는 저희가 업로드하는 유튜브 그리고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는 그게 소감을 쓸 수가 없고 그 평가 맞아요.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에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정진하는 데에 맞아요. 그 양분으로서 삼아가지고 삼겠습니다.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아르케의 하와였고요. 아르케의 시시였습니다. 무사한 여름 나기를 바랍니다. 아르케의 요모조모